1226번입니다. 자, 점 A가 마이너스 2,3입니다. 근데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 위에 점 P가 있을 때 이 선분의 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 원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원을 하나 그려 놓읍시다. 자, 이런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되나요? 중심은 x개수 반의 부호반대, y개수 반의 부호반대가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 제곱이면 1,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상수항을 이항한다 그랬죠? 이항하면 2가 되어서 반지름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r제곱이 4니까 r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이 지금 여기에 바로 1,1이 바로 중심입니다. 1,1. 1,1. 자, 그래서 점 A는 마이너스 2,3이죠. 마이너스 2,3. 자, 마이너스 2,3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대입해 보시면 이 대입해 보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직선을 표준형도 구할 수가 있겠죠. 표준형으로 적어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와 3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와 3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니까 빼기 1이면 2죠.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어때요? 4가 되지 않죠. 13이니까. 따라서 저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3을 한 이 정도라고 아무데나 잡아볼까요? 자, A점이 바로 마이너스 2,3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치상은 x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왼쪽에 있고 또 y좌표가 여기 중심이 1이니까 좀 이쪽에 있겠지만 이쪽에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원위에 점 P가 있을 때 원위의 점 이런 P가 있겠죠. 이런 P 아니면 여기도 P가 있겠네요. 그죠? 또 여기도 P가 있을 수가 있고 P는 원위에 무수히 많은 점을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묻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P와 A 사이의 거리죠. 바로 선분 AP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이고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지금 구해달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점이 있겠죠. 그죠? 많은 점이 있으니까 AP 길이가 여러 개 나올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을 때는 언제고 가장 클 때는 이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개점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점과 자, 다시 그을게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점과 바로 중심 사이를 연결한다 그랬죠. 이 점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자, 처음으로 만나는 요점이 바로, 요점이 있을 때가 바로 P가 여기 올 때가 바로 A와 P가 가장 짧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과 만날 때, 요점일 때가 그죠?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AP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 P일 때보다는 그죠? 요 P일 때보다는 이 P일 때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그대로 움직인다면 여기서 최종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벗어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런 점은 다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요때는 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때가 바로 뭐가 된다? 가장 작은 최소가 되고 바로 이때 P가 있을 때가 바로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중심의 좌표를 알고 A 좌표를 아니까 이 중심과 A 사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R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고 R을 빼주면 바로 최소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점 마이너스 2,3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먼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거리는 루트 x 차죠. 1과 마이너스 2의 차는 3이니까 3의 제곱은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3의 차는 2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중심과 A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반지름은 지금 여기서 구해놨죠. 그죠? 따라서 반지름이 지금 길이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요 반지름이 2가 되니까 맞습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 요 루트 13에서 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나요? 루트 13에서 반지름값 2를 빼주면 되겠네요. 13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와 최소를 곱하라고 했네요. 그죠? 곱하면 바로 뭐가 되나요? 합차가 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루트 13 플러스 2와 루트 1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합차가 되겠네요. 앞에 거 제곱이면 13이 되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죠. 따라서 9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27번입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 밖의 점이네요. 원 밖의 점 4,2와 이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 길이의 이번에 최대값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 형태로 최대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심은 얼마죠? 중심은 0,0이네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은 R입니다. 자, 그리고 4,2가 여기 있다고 할까요? 4,2가 바로 점 A가 바로 4,2인데 4,2가 여기 있으면 바로 최대는 언제 발생이 된다? 바로 중심 A점과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마지막에 원에서 만날 때 요점이 바로 P가 올 때 바로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요점이 P가 올 때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최대값이 주어졌네요. 그죠? 이 A에서 이 P까지 요 길이가 바로 3 플러스 2 루트 5로 주어졌고 반지름은 지금 길이가 R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중심과 요 A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심이 0,0이네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차는 4니까 4의 제곱 16이 되고 y차는 2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20 바로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이 2 루트 5에서 2 루트 5에서 누구를 더해주면 된다? 반지름 r을 더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지름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 값이 얼마래요? 바로 3 플러스 2 루트 5라고 합니다. 근데 2 루트 5와 2 루트 5가 사라지죠. 그죠?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1228번입니다. 점 A가 8,6이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돼요. 그럼 얘의 중심은 얼마가 되죠? 0,0이 되고 반지름은 바로 R제곱이 9니까 반지름은 3입니다. 이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길이가 정수. 자, 다시 선분 AP의 길이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되는 길이가 정수가 되라고 하네요. 두 선분 사이 길이가 예를 들어 7, 8, 9 이렇게 되라는 뜻이겠죠. 그죠? 7.2, 7.3 이런 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때 점 P의 개수, 이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원을 하나 그려 놓아 봅시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 놓았을 때, 자, 이 원의 지금 중심이 0,0입니다. 0,0. 여기가 0,0이에요. 0,0. 반지름은 3입니다. 자, 그런데
점 A가 8,6입니다. 자, 그러면 점 A가 뭐 이 정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점 A가 바로 8,6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점 A에서 이 원위에 움직이는 점 P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방금 풀어봤지만 바로 이 점 A에서 원점을 지나는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맞습니까? 쏘리 조금 안 맞네요. 그죠? 다시. 자, 점 A에서 자, 원점 0,0을 지나는 선으로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맞죠? 조금 그렇지만 그럼 점을 여기 표시할게요. 그죠? 이렇게 할 때 0,0입니다. 최초로 만날 때가 이때고 마지막에 만날 때가 이때니까 이쪽에 점피가 올 때가 바로 길이가 최소가 되고 맞죠? 여기에 점피가 올 때 길이가 바로 뭡니까?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 따라서 우리는 0,0과 이 A 사이의 거리를 보면 즉 OA 길이 즉 여기 중심을 O라고 한다면 OA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0,0과 8,6이니까 바로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100이 되니까 거리가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죠? 3이죠. 반지름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가까울 때는 얼마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10인데 요 3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7이 되고 가장 멀리 될 때가 얼마가 되겠죠? 중심과 A 사이 거리가 10이니까 반지름이 3이 되면 얼마가 된다? 1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AP의 길이는 가장 짧은 7보다는 어떻게 되죠? 크거나 같고 가장 최대 길 때가 얼마가 된다?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 P가 이 원위의 위치에 있는 것에 따라서 7에서 13까지의 길이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7도 있고 7.1도 요 조금만 더 벗어나면 7.2, 7.2 뭐 해가 7.5도 있을 거고 8도 있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정수잖아요. 따라서 AP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경우는 정수가 되는 7부터 얼마까지? 13까지가 되겠네요. 7, 8, 9, 자, 7, 8, 9, 10, 11, 12, 13까지의 정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점피의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7이 되는 경우는 점피가 여기 올 때 딱 몇 가지만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경우만 되겠죠. 그죠? 점피가 여기 올 때. 그리고 13일 때는 점피가 여기 올 때 딱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죠?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 8일 때는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움직이면 점피가 움직이면 7, 뭐 7.1, 7.02, 7.03 이렇게 7.5 해가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8 정도가 될 때가 있겠죠. 즉 뭐냐면 P점이 여기 왔을 때 요 P점과 요 A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길이가 8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쪽에 8이 있으니까 이 반대쪽 요 지름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켰을 때 요점에 만약에 P가 왔을 때도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되겠나요? 이때도 길이가 8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8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가 오면 또 8.1, 8.2도 있을 건데 요 정도가 오면 그죠? 요 정도가 오면 길이가 얼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9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름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쪽에 만약 P가 와도 이쪽에 P가 오거나 이쪽에 P가 위치해도 길이는 9가 되겠죠. 여기서의 P점과 여기 A점을 연결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P점과 여기에서 A점을 연결하면 요 길이가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9가 되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10이 되는 경우도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대칭을 시켜보면 10이 되는 경우도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10이 되는 경우도 두 가지, 11이 되는 경우도 두 가지, 여기에 11이 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12가 되는 경우도 몇 가지 대칭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각각 모두 다 두 가지씩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가 지금 여기에 몇 개 있죠? 2가 5개가 있고 자 1, 2를 더하면 요 1, 2를 더하면 합이 얼마 됩니까? 요 합이 또 2가 되니까 토탈 2는 몇 개 있다? 6개 되겠네요. 그러므로 2가 6개 있으니까 그런 점의 개수는 몇 개 존재할 수 있다? 12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요점인 경우는 한 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경우는 몇 가지다? 한 가지인데 나머지 경우는 몇 가지씩 존재한다? 두 개씩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자, 1229번입니다. 자, 점A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이 점A와 원이 하나 있네요. 저 일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의 점 P죠. 저 P는 이 원 위에 움직이는 P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분 A와 선분 AP죠. 저 이 점과 이 원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이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니까 바로 이 중점이 나타내는 자치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요 자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때 그 자치의 방정식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자치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돼요. 그 중점이 나타내는 자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자치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 원을 보시면 원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중심은 얼마 됩니까? 중심은 자 x 계수 반의 부호 반대니까 얼마 되겠어요? 1이 되겠고 y 계수 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x 좌표 제곱, y 좌표 제곱은 4가 되고 자 상수가 없죠? 넘어갈 게 없네요. 따라서 r제곱이 얼마가 된다? 5가 되니까 r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맞죠?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반지름 제곱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면서 중심이 얼마가 된다? 중심이 1, 마이너스 2가 되는 또는 1,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는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 밖에죠. 요 마이너스 1,3을 여기 대입해 보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5가 되어서 25가 되니까 29죠. 맞지 않죠. 따라서 이 A점은 이 원 밖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할까요?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요 점이 바로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점P는 이 원위에 이렇게 점P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점P가 움직일 겁니다. 점P는 지금 뭐다? 동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점P죠. 이해됩니까? 자, 그럴 때 요 AP의 중점이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했을 때 바로 AP의 중점은 바로 어디가 되겠다? 대충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단 말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 점과 요 점이 P일 때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중점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가 나오겠죠. 중점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할 때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점과 연결한다면 중점이 한 이 정도 어느 정도 여기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중점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런 중점이 움직이는 자치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점 P가 A는 고정이지만 점 P가 움직이면 바로 요 중점을 일단 M이라고 해볼까요? 요 M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바뀌겠죠, 그죠? M이 이렇게 바뀌겠죠. 다시 하나 더 그려본다면, 자, 여기에서 요점일 때도 연결해 보면, 그죠? 연결해 보면 중점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자, 이 점에서도 연결해 보면 한 중점이 어느 정도 중점이 한 이 정도 위치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중점, 여기서 중점이 이런 점, 이런 점들이 다 연결하면 어떤 도형이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치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치를 뭐로 둔다? x, y로 두면 되겠죠. x, y. 자, 그런데 이 x, y는 중점은 바로 AP, 여기가 지금 P잖아요. 그죠? 이 AP 길이 중점이죠. 그럼 중점을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의 x좌표, y좌표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A점은 나와 있는데 P점은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이 P점의 x좌표와 y좌표를 하나 설정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치 방정식을 x, y로 두었기 때문에 요 다른 필요한 점은 반드시 x, y로 두지 말고 a, b로 두기 바랍니다. 물론 얘도 x, y로 둬도 돼요. 둬도 되지만 문자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a, b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P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 P는 이 식에 뭐한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A, B로 놓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A, B를 여기 뭐 해야 된다?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죠? 따라서 X 자리에 A를 대입하고 Y 자리에 B를 대입하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임의의 점을 A, B로 잡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문제 풀 때 요식을 꼭 한번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Y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X라는 것은 바로 A좌표의 평균이니까 2분의 A좌표의 평균이 되고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Y좌표의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사실 자치의 방정식이란 여러분들 x와 y의 무슨 식을 만들어내면 된다?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치를 x, y로 두었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를 이 ab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x, y만 나타내고 다른 문자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A 문자를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A, B를. 사라지게 만들려면 A, B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A로 정리해 보면 양쪽에 두배하면 2x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 1이 이하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에 두배하면 2y가 되고 y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A와 B를 구해냈으니까 우리는 요 A와 B에 관한 요 식을 우리가 요 스타식에 뭐한다? 대입을 하여 정리해주면 A 자리에 X 형태가 들어가고 B 자리에 Y에 관한 식이 들어가니까 A와 B를 뭐 할 수 있다? 소거할 수 있는 거죠. 없앨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x 플러스 1에 뒤에 또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b 자리에는 2y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또 플러스 2가 생기게 있죠. 그죠? 요 플러스 2를 ab 자리에 대입해 주면 됩니다. 요 제곱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했기 때문에 a와 b는 사라졌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치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2x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그죠? 맞죠? 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4x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 2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되죠? 얘가 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4x 제곱이고 사실 여기가 뭐가 됩니까? 전개하면 4y 제곱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해 주냐 하면요. 잘 보세요. 여기는 4x, 자, 요 빨간색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4x 제곱이고 여기를 이 안에를 2y-1을 일단 2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위로 묶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요 안에 2y-1을 묶어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요거에 바로 뭡니까? 요 놈의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 법칙이 바로 A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되니까 2도 제곱하면 4가 되고 이 뒤에 있는 y-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지수 법칙이 되면서는 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을 이제 4로 나누는 거예요. 4로 나누어 주면 x 제곱이 되고 여기도 4를 나누면 4가 약분되죠.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면서 이쪽은 5가 아니라 4분의 5가 됩니다. 이게 완전한 표준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심할 거 여기에서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뭐 중심하고 반지름이 루트 5, 반지름이 바로 루트 5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표준형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 원의 방정식이 나왔죠. 원의 방정식. 자,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몇 개의 점만 연결해 본다면 요런 원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m이 움직이는 바로 m이 움직이는 m의 자치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이 생기니까 이 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0,2분의 1이죠.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이 원의 중심이 이 중심이 얼마 된다? 0,2분의 1이 되고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4분의 루트 4분의 5가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중심은 얼마가 되고 0,2분의 1이 되고 반지름은 루트 4분의 5니까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요 길이가 바로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m의 자치의 방정식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자치의 방정식을 물어본다면 여기 답이 되겠죠. 그죠? 여기 답이 되겠는데 그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원의 원주를 구하란 말이죠. 즉 원의 둘레를 구하란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원의 원주를 구해달라는 말이죠. 따라서 원주는 2 파이 r이죠. r이 2분의 루트 5가 되어서 2와 2가 약분하니까 바로 루트 5파이가 이 자치의 방정식이 움직이는 바로 도형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 5파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치의 방정식을 xy로 두고 나머지 필요하다는 점은 다른 문자로 두었는데
그게 이 원 위에 있다면 반드시 이 원에 대입하면 A, B를 대입하면 요식을 하나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식을. 요식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는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A, B로 잡지만 만약에 내가 임의의 직선이 만약에 y 꼴 2x 플러스 1이라면 임의의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을 때는 A, 마찬가지로 B로 잡는다면 반드시 직선 위에 있으니까 B는 2A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일 때는 이렇게 P 좌표를 A, B로 놓지 말고 그냥 X 좌표를 A로 두면 Y 좌표는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Y는 2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X 좌표와 Y 좌표를 모두 다 A에 대한 문자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선일 때는 이렇게 B는 2A 플러스 1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X좌표를 A로 놓고 Y좌표를 A로 나오면 되는데 이런 원인 경우에는 X좌표를 A로 놓을 때 Y좌표를 나타낼 때는 좀 불편해요. 루트도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A, B로 놓고 반드시 요식을 꼭 한번 사용하자는 거. 직선일 때도 만약 A, B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B는 2A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꼭 사용 한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XY의 관계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AB를 대입해주면 바로 XY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할 거,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잡으면 중심과 반지름을 잡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표준형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를 y제곱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230번입니다. 자, 두 점이 있네요. 두 점과 이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B의 이번에는 무게중심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일단 이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원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은 0,0이네요. 이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3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점 A는 1,6이네요. 점 A는 여기 있다고 합시다. 점 A는 바로 1,6이고 자, 점 B는 8,0입니다. 그럼 점 B는 8,0이니까 점 B가 여기 있다고 할까요? 점 B는 8,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위의 점 P가 움직이니까 점 P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또 점 P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도 있겠네요. 점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을 때도 있죠. 점 P가 여기 또 뭐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 있을 때도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럴 때 삼각형 APB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PB니까 보세요. A에서 P가 여기 있다면 APB가 이런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APB. 됐나요? 자, 그럴 때 요 삼각형 APB의 무게 중심을 대충 잡아본다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G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P가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P가 여기라면 자, APB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 또 요 ABP니까 AB는 딱 고정이죠. 그죠?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무게 중심이 대충 어디에 존재하겠다. 한 이 정도 이렇게 봤을 때 한 이 정도 무게 중심이 잡힌다고 합시다. 여기가 G라고 합시다. 자, P는 조금 제가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G가 된다고 할까요? 너무 많이 가나요? 어느 정도는 중심이 돼야 되니까 한 이 정도 G라고 합시다. 이 정도 G라고 합시다.
X고 방금 전에 요거는 여기가 P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A, P, B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삼각형,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끄면 되겠죠. 그죠? 되나요? 자, 그때는 그러면 한 무게중심이 한 이 정도, 수소, 중점으로 연결하면 한 이 정도 무게중심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런 무게중심, 요런 무게중심, 요런 무게중심을 다 연결하면 어떤 도형이 되냐 말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뭐죠? 아, 원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자치의 방정식이니까 얘를 x, y로 두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나요? x 세 꼭지점의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죠. 그러면 요점 p가 바로 값이 주어져야 되니까 모르니까 조금 전처럼 a, b로 이렇게 넣읍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불편한 것을 조금 지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관계식을 만들어 줍시다. 그런데 관계식을 만들기 전에 요 A, B는 이 원 위에 있으니까, 그죠? 이 원 위에 있으니까 바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요 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X는 어떻게 됩니까? X 좌표는 바로 3분의 X 좌표의 합이죠. A 1, 8이니까 A 플러스 1 더하기 8이라서 9라고 적고 Y 좌표는 3분의 Y 좌표의 합이니까 B 플러스 6하고 0이니까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XY 관계식을 만들려면.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양변을 세배하면 3X인데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 자, B는 어떻게 되나요? 양변을 세배하면 3I인데 바로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어디에 대입한다? 스타에. 그렇죠? 여기에 바로 뭐 하자? 대입하자. 이 말이죠. 자, 그럼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3x-9가 들어가서 제곱이 되고 플러스 B 자리에는 3i-6이 들어가서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9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3으로 묶습니다. 3으로 묶으면 x-3으로 놓고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보세요. y-2 전체의 제곱이 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수법칙 이용하면 3의 제곱은 9죠? x-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9죠? y-2도 제곱해주죠. 얘가 9네요. 따라서 양변을 9로 나누면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바로 1이 되겠네요. 1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어디 있나요? 바로 5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요 G를 연결하면요. 저 G를 연결하면 요렇게 예를 들어 요런 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요게 바로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자체의 방정식인데 요 중심이 얼마가 되고 중심이 3,2가 되고 반지름이 얼마 된다. 1이 되는 바로 요런 원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자치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바랍니다. 1231번입니다. 자, 두 점이 AB가 있고요. AP와 BP가 2대1을 만족시켜주는 점 P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치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P의 좌표를 X, Y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AP와 BP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AP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2배의 BP의 길이와 똑같죠. 자, 그런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가 나오니까 양변을 모두 뭐 해주면 제곱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자, 제곱을 해주면 2의 제곱은 4가 되고 BP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길이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지고 AP의 길이는 X 차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차의 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네요. 그리고 4배에 바로 BP니까 X차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Y차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짠짠 6x네요. 플러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16이죠. 2짠짠 마이너스 8i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보세요. 앞에 거 제곱은 x제곱인데 4배니까 4x제곱 이렇게 적읍시다. 자, 뒤에 거 제곱 9죠. 9인데 4, 9 얼마다? 36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2 짠짠 마이너스 6x인데 4배니까 마이너스 24x 적으면 되겠고 자, 뒤에 y제곱이니까 뭐라고요? 4y제곱 적으면 되겠고 자,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플러스 4 적으면 되겠네요. 2 짠짠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8y가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영 찾아가면서 합시다. x제곱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3x제곱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y제곱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y제곱이 되어서 플러스 3y 제곱이 되겠네요. 이제 x가 이항합시다. 6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30x. 자, 되겠죠? 마이너스 8i는 플러스 8i가 되니까 없어집니다. 그죠? 이제 상수죠. 요 상수는 얼마예요? 25죠. 2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 여기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40이 되네요. 따라서 플러스 15 이꼴 0이라는 바로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3으로 약분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꼴 0이라는 원이 되죠. 그럼 그 원의 바로 자치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좌표 계수의 반의 부호반대 y 계수가 없죠. 5, 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0이 되죠. 5가 이항해야 되네요. 마이너스 5. 따라서 2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표준형을 적어주면 x-5의 제곱, y-0의 제곱에 r제곱은 20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형으로 나타냈고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럴 때 자치 길이다. 원이니까 바로 뭡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원의 굴레, 즉 원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알 뜻 됩니까? 따라서 2 파이 r이 얼마죠? r이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어서 바로 정답은 4 루트 5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지금 솔루션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많은 풀이가 필요해요. 풀이 좀 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뭡니까? 아폴로니우스원이죠. 아폴로니우스원. 됐나요?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B가 성립하면서 만들어지는 바로 그 자치는 원이 됩니다. 그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AB 선분 AB의 뭐야? AB의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A가 먼저 나왔죠. B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선분 AB를 2대 1로 각각 내분시키는 점과 각각 내분점과 외분점을 무엇으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바로 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AB를 2대 1로 내분시켜주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수업 시간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먼저 내분점을 구해봅시다. 자, A는 마이너스 3하고 4가 되고 B는 3하고 1이 되죠. 그런데 지금 몇 대 몇으로 가야 되나요? 2대 1로 가라는 말은 세 칸으로 나누란 말이죠. 근데 몇 칸이야, 토탈? 예, 6칸이죠. 6칸을 세 등분하면 하나, 2칸이네요. 숫자가 커지니까 요거는 4를 더해주고 여기는 2를 더해준다면 여기는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번에는 세 칸인데요. 숫자가 작아지네요. 그러면 2를 빼주고 여기는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됩니까? 2가 되겠습니다. 2. 자, 따라서 내분점은 바로 얼마요? 좌표가 내분점은 1,2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공식을 직접 이용해도 돼요. 이번에는 A점과 B점이 있고 여기 외분점이 있는데 얘가 A에서 2자, 얘가 2대 1이잖아요. 2대 1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1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4고 얘가 3이고 1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1이 바로 뭐까? 6칸이다. 얘가 플러스 6되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6을 하면 얼마가 된다? 9가 되겠네요. 얘는 1이 바로 3칸이니까 3이 빠졌죠. 3이 작아지는데 3을 작아지면 얼마 든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외분점은 얼마 든다? 외분점은 9,2가 되네요. 근데 이 두 점을 뭐로 한다? 지름의 양근점으로 한다 그랬죠. 지름의 양근점. 그럼 이 두 점이 바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니까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죠? 바로 이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되겠네요. 더하면 10이니까 얼마요? 2로 나누면 5고 됐나요? 소리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맞죠? 9, 마이너스 2. 그럼 y좌표는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니까 뭡니까? 제로겠네요. 그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 자 내분점과 요 중심 요 한 점과 요 점의 거리가 되니까 5 빼기 2는 4니까 4의 제곱 16 2 빼기 0은 2니까 4가 되어서 반지름은 루트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중심 5,0과 자 반지름의 제곱이 20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0이 되겠죠. 그럼 원의 방정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원주는 2파이 자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어서 4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 y-0의 제곱에 r의 제곱이니까 2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온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뭘 이용하여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것을 파악하여서 빠르게 대처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1232번입니다. 원점 5와 점 A 3,0을 기준으로부터 거리가 2대 1인 점 P에 대하여 각 POA가 크기가 최대일 때 선분 높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원점 O 0,0과 점 A가 3,0으로부터 거리가 2대 1인 점 P에 대해 이 점 P에 바로 뭘 구해봐야 되겠습니까? 자치의 방정식을 먼저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POA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자치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먼저 어떤 자치를 구했습니까? 만약에 이 P점을 X, Y로 둔다면
O와 A로부터 각각 거리가 2대 1이니까 O부터죠. OP 길이와 바로 AP 길이가 몇 대 몇이 되어라. 바로 2대 1이 되어란 말이겠죠. 그럼 OP는 어떻게 됩니까? 0,0이니까. 자, 그러면 얘 자체는 보세요. 먼저 OP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A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OP 제곱은 4AP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것이고 4배에 ap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인데 4배니까 4x제곱 자 9니까 36이네요. 2짠짠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6, 4, 24x가 되고 자 y제곱은 4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x제곱이 이항하면 3x제곱이 되고 y제곱도 이항하면 3y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24x가 되고 상수항은 36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3, 8이 24x 맞죠? 그러면 12 꼴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죠. x제곱 y제곱이니까.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x계수 반에 부호반되니까 4고 y는 없네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제곱하면 16이고 0을 제곱하면 0이고 12 이하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바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놈의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제곱은 바로 4라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했지만 바로 뭘 이용하여 이 식을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빠르게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0,0과 3,0을 몇 대 몇로? 저 OA를 몇 대 몇으로? 바로 2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이 점을 뭐로 한다? 지름에 무엇으로 한다? 양끝점으로 하는 양끝점으로 점으로 하는 바로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O가 있고 A가 있습니다. 자, 내분점을 구해봅시다. O는 0,0이고 A는 3,0이네요. 그죠? 그럼 Y축은 신경 쓸 필요 없네요. 그죠? 맞죠? 이해됩니까? Y좌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0이고 둘 다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몇 대면 2대 1로 간다 그랬죠. 따라서 내분점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내분점은 바로 뭐다? 2,0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O와 A가 있고 외분점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O부터 2대 1이니까 바로 1대 1이 되겠죠. 1대 1.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이니까 세 칸이니까 외분점 6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외분점은 얼마 된다? 6,0이 되네요.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중심을 구할 수 있죠. 더하면 10이니까 5고요. Y좌표 제로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제곱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더하면 8이죠. 미안합니다.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4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은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원과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이 이 자치가 바로 어떤 원입니까? 이 자치를 그려보시면 이 자치가 바로 몇 콤마 몇을 지나고 4,0을 지나네요.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4,0을 지나고 4,0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2죠. 반지름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난 거죠. 그럼 아마도 원이 요렇게 조금 그림 이상에도 요런 자 원을 먼저 하나 좀 예쁘게 그립시다. 여기에 원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요렇다고 합시다. 여기 원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뭐를 구하라고 합니까? O는 0이죠. O는 0이고 이 위가 P죠. 이 모든 점 위가 P죠. 이게 바로 P의 자치의 방정식일 때. 그런데 POA
이 P와 O, A는 3,0이래요. 3,0은 어디예요? 여기가 3,0이죠. 여기가 A입니다. 이게 P와 O와 A의 이루는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라. 이해됩니까? 자, 그 말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P가 이 점이라면 각은 어떻게 됩니까? 각은 요런 각이 되겠죠. 요 각이 되겠죠. 자, P가 조금만 올라간다면 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각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P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P가 여기 있다면 여기가 P라면 PAB로 또 각이 작아지죠. 따라서 이 각이 가장 크려면 이 각이 저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무한정 P는 원 위에 있으니까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죠. 즉 언제까지다? 이 원에 뭐 할 때? 접할 때까지. 말뜻이 이해됩니까? 이 접해야지만 이 각이 가장 P가 여기 올 때가 가장 뭐가 되겠습니까? 각이 크겠죠. 물론 반대 방향도 되겠나요? 반대 방향으로 P가 여기 있을 때도 요 각을 생각해 본다. 이 접할 때가 있다면 그죠? 접하면 바로 POA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각이 가장 크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더 넘어가면요. 요 O와 이 AOP의 각이 이 넘어가면 각이 작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각이 점점 작아지죠. 되나요? 각이 언제? 접할 때가 가장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각이 커진다? 접할 때죠. 그러면 여러분들 접선거라 그랬죠. 접하면 바로 접선이 되니까 접점과 뭐 한다? 중심과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90도. 즉,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요 길이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 여기서 반지름이 지금 얼마? 이 원의 반지름이 2죠. 즉, 접선의 길이를 구하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OP 길이는 바로 언제가 되겠습니까? 언제 가장 길다? 이때니까 4, 4, 16에서 2의 제곱 4를 뺀 바로 루트 12가 될 때가 되겠네요. 즉 얘는 얼마? 2 루트 3이죠. 이렇게 OP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이 각이 가장 커진다? 언제 이 각이 가장 커진다? 바로 OP가 뭐 원에 뭐 할 때, 접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때 P는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겠죠. 위쪽도 나오고 아래쪽도 나오지만 요 접선의 길이는 뭐하다?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 자체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각은 움직이죠. 왜냐? A와 O는 딱 고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크려면 이 OP가 바로 원에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접선이 되면 된다 하는 거. 그때가 바로 뭡니까? 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